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면서 겸직으로 EBS 강의도 하고 이런저런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최사랑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지금 방학 중에 EBS 촬영을 이제 막 몰아서 해야 돼가지고 EBS 원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 도입부가 고민이에요. 이 뭔가 재밌는 뭐를 딱 보여주고 싹 사로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그게 고민입니다. 중학교 교사이신 건데 EBS 수업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겸직 허가를 받아서 EBS 강의도 같이 하고 있어요. 곧 새학기니까 그 전에 미리 강의를 많이 만들어놔야 애들이 미리 예습하기가 좋아가지고 이 방학 중에 오히려 더 바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마냥 즐겁게 학교를 다니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막 학교를 좋아하고 즐겁게 다니는 애들을 보면서 막 부럽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애들이 조금 더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그런 학교 환경을 만드는 교육 행정가가 되고 싶다. 이런 원대한 꿈을 품고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그냥 제 영향력 안에 있는 제가 피부로 맞닿고 저의 영향력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그 아이들에게 그냥 진짜 조금이라도 더 학교가 좀 편안하고 즐거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는 교사가 되고 싶어서 네,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과학 선생님이어가지고 애들 그 생식과 유전단원에서 염색체 공부할 때 만들었던 그 염색체 키링입니다. 이거는 간단한데도 그 어디 올렸더니 반응이 선생님들한테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만드는 법이랑 뭐 재료 구입처 이런 것도 막 공유해 주셔서 좀 좋은 반응을 얻었던 수업이었어요. 또 제가 아무래도 지구과학 전공이다 보니까 제가 여행 다닐 때마다 그 지역의 대표적인 기반암을 좀 나타낼 수 있는 돌을 주워오는 걸 되게 좋아해요. 현무암, 사암, 편마암, 화강암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수많은 과목 중에 과학을 고르신 이유가 있나요? 과학이요? 과학이 일단은 너무 재밌었고 이제 과학을 알면 이 세상을 보는 이 눈의 넓이도 넓어지고 깊이도 훨씬 깊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전공이 꼭 과학이 아니더라도 내가 뭐 음악을 하더라도 가사를 쓸 때 그 깊이가 더해질 수 있고 뭐 그림을 그리더라도 과학적인 어떤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좀 더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다거나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꼭 과학 전공자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과학적 소양을 쌓으면 좋다 이러면서 과학 홍보를 되게 많이 하고는 합니다. 딱 시간을 40분을 맞춰놓고 이때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이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38분. 38분 동안 생기부 거의 다 쓰긴 했는데 혹시 뭐 빠진 거 없는지 잘못 쓴 거 없는지 마지막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교사시면은 말 안 듣는 애들도 엄청 많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중학교 때 생각을 해보면은 인생에서 가장 좀 서툴고 날것의 그 시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처음에 막 교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왜 이런 말을 하지?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힘들었었는데 지금 이제 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럴 수 있다.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래, 중학생이면 그럴 수 있다. 이러니까 저도 편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고민이네요. 잘하는 학생들도 많지만
학교 잘 안 나오고 지각하는 친구들의 발전 가능성을 뽑아가지고 희망찬 글귀를 적어줘야 되는데 선생님들 생기부 쓸 때 진짜 골머리 많이 안 들쳐. 왜냐면 그 온갖 그 발전 가능성이 엿보임 이런 문장으로 아무리 힘든 학생이었어도 그렇게 좀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게 그런 생기부를 쓸 때 원칙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맨날 항상 선생님들 생기부 쓸 때 뭐 하세요? 이러면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실 정도로 쓰실 때 되게 고생 많이 하세요. 생기부는 이제 진짜 끝났으니까 좀 바빠가지고 정리해서 못 올렸던 거를 블로그에 자료를 좀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블로그에 제일 많이 올리는 게 환경교육 관련된 자료거든요. 이런 거를 이렇게 쭉 운영을 하면서 점점 관심이 커져가지고 사실 올해부터는 그 파견교사를 환경교육 전공으로 나가서 배우게 됩니다. 선생님이 이미 되셨는데도 계속 공부를 하시네요. 네, 배우면 끝이 없죠. 그래서 사실 파견교사는 언젠가는 꼭 기회가 되면 가고 싶었는데 뭔가 배우고 싶은 게 확실해졌을 때 지원을 하자 이런 마음에서 좀 다양한 활동을 직접 해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환경교육 재밌겠다. 그리고 좀 더 내가 체계적으로 배워서 나중에 뭐 환경교육의 교육과정을 만드는데 한 기여를 조금이라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목표가 생겨가지고 작년에 지원을 하게 됐죠. 보통은 이제 교사가 되면은 이제 정년이 어쨌든 보장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되게 안정적인 직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맞는 말이긴 한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정년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뭔가 내가 진짜 재미있게 오랫동안 지치지 않게 일을 하려면 어떤 분야에 좀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될 것인가 이거를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가 된 이후로 저한테 맞는 분야를 찾고 싶어서 좀 공통점 없는 되게 다양한 일들을 해봤던 것 같거든요. 뭐 영재원 강사라든지 교과서 집필도 해봤고 뭐 교육청 문항 출제도 참여해보고 교사 대상 뭐 온라인 연수도 제작을 해보고 언뜻 보면은 그런 공통점 없는 다양한 일들을 막 왜 저렇게 열심히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이 알아주니까 막 그 당시에는 잘 몰라주는 것 같아도 결국은 애들은 다 알아주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진심으로 애들을 뭔가 대했고 조금이라도 더 재밌는 수업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런 것까지도 그 애들이 좋아하고 애들이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됐어요 이런 말을 들으니까 더 계속해서 뭔가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고 저도 한 번 더 해보면서 같이 성장하고 싶고 이런 마음에 계속 달려왔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지금 내려가면은 건조기를 돌릴 수 있을까요? 한번 가볼까요? 다녀와서 이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건조기가 왜 뜨거운 바람이 부는지 아세요? 온도가 높을수록 바람 이러면 또 이제 40분의 텀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40분 동안 자료를 업로드하고 하면 되겠죠? 이제 이거를 또 다시 SNS에다가 올리면 이제 문의가 많이 옵니다. 이걸 하면서 또 느낀 점은 진짜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시는 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부산, 대구, 제주도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전국에서 아이들을 생각해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많구나 이런
전우회 같은 마음 올렸어요. 아, 하나를 해냈습니다. 아, 마침 이제 빨래도 3분 후면은 이제 끝나니까 널어놓고 나서 조금 좀 쉬어보려고 쉬어야겠다. 좀 쉬어야겠어요. 아무래도 제가 벌린 일이 많다 보니까 학기 중에는 특히나 막 잠을 3-4시간 못 자고 이렇게 학교에 가서 또 수업을 하고 또 끝나고 다시 또 촬영을 가고 막 이런 날들이 좀 지속이 되다 보면은 좀 체력적으로 지치는 거? 뭐 이런 거는 있어요. 사실 저 봤을 때 되게 바쁘게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봐주셨잖아요. 저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선생님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학교 내부 구성원들에 의해서 의욕들이 좀 꺾이는 순간이나 상처를 받게 되는 순간이 좀 제일 힘들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지금까지 학교 현장에 남아있는 선생님들은 정말 모두 다 적어도 아이들이 좋아서 여태까지 있으시는 거거든요. 이 직업의 특성상 아이들을 그런 좋아하는 마음, 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몇 년도 버티기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교사들의 진실된 마음을 좀 믿어주시고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믿고 지켜봐 주시면은 이 교사들도 그 마음에 부응해서 더 열심히 하고자 하고 보람도 느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런 교사들의 건강한 마음이 공교육의 질의 향상으로 올라가고 그게 애들한테도 좋은 거니까 그런 바람이 있긴 합니다. 손! 탄소 손! 그렇지! 코! 뿌이! 어이구! 하이파이브! 점프! 탄소 점프! 탄소야 돌아! 이게 바로 교육의 힘입니다. 그냥 이름이 탄소예요? 네, 탄소예요. 탄소. 카본. 왜 탄소예요? 탄소.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 고양이를 들일 때 애들한테 이름 공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퀴리 부인에서 막 퀴리, 뭐 뉴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는데 탄소가 제 마음에 꽂혀가지고 탄소로 낙찰되었어요. 그 친구는 제가 칭찬 카드를 줬습니다. 사실 막 바쁠 때 유일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힐링이 되는 게 탄소인 것 같아요. 비록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지만. 학생들이랑 조금 많이 친한가 봐요. 네, 친하죠. 친한 편인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은 또 이제 막 선생님들한테 옛날처럼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친근하게 생각하고 SNS 같은 걸로도 이렇게 연락을 잘 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좀 그런 좀 친근하게 대화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꽃이랑 같이 또 편지도 좀 많이 받았는데 여기 뭐 엄청 많은데요. 이거는 이번 학교에서 받은 것들인데 이런 것도 만들어주고 이것도 근데 다 편지예요. 이거 다 편지고 이번에 졸업할 때 받았던 편지 중에서 제일 좀 의미 있는 편지인데요. 이거를 열어보면은 저의 세상과 우주를 가득 채운 선생님께 이 글을 바칩니다 라고 하면서 이게 다 편지예요. 그래서 저한테 저랑 있었던 일들, 저한테 고마웠던 거, 제가 해준 말들이 얼마나 뭐 힘이 됐고 의미가 있었는지, 자기한테 어떤 의미인지 뭐 이런 식으로 편지를 이거를 다 써가지고 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써야 되거든요. 애들한테 이번에 편지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답장을 써주는 것도 할 일 리스트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 롤링페이퍼들을 이제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뭐가 그렇게 저한테 막 죄송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지나놓고 나면 저도 되게 미안한 것만 막 떠오르거든요. 더 잘해줄 걸, 더 표현할 걸, 더 이렇게 해줄 걸 싶은데
얘네도 똑같이 나한테 미안할 거 하나도 없는데 뭐 너무 죄송했다, 속 썩여서 죄송하고 그럼에도 저를 뭐 사랑으로 대해주셔서 뭐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뭔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는 서로 미안한 거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음은 되게 큰데 마음만큼 표현하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할 때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냥 너무 좋아해줘서 항상 고맙고, 미안하고 고마운 거 보면은 아직 자식을 안 낳아봤는데도 뭔가 부모의 마음이란 이런 걸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언제나 너무너무 고맙고 좋은 일 있으면 언제든 선생님에게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마음껏 기뻐해 줄게. 뭐 이 정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선생님이 신기한 과학 마술을 준비했습니다. 너무 궁금하시죠? 자, 저는 원래는 이제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환경을 만들고 싶다, 이게 꿈이라고 했었잖아요. 사실 교사 처음 이제 출발할 때만 해도 막 그랬었는데, 이제 현장에서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니까 물론 그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막상 내 눈앞에서 나와 이제 교감하는 이 친구들이 저에게서 받는 영향이 생각보다 너무 큰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여기서 한 사람만이라도 뭔가 좀 더 나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면 그것도 되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그냥 저를 만나는, 저를 스쳐가는 모든 애들이 그냥 조금이라도 더 학교에서 한 번 더 웃고 조금 더 즐거운 기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습니다. 선생님이란 무엇인 직업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란, 어렵다. 선생님이란 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낮에도 별은 언제나 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태양빛이 밝아서 보이지 않을 뿐 언제나 늘 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는 게 선생님인 것 같아서 선생님이란 별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